월요일 이 시간 함께하는 박태훈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동키 여러분의 고민을 면밀히 살피는 천리안 박태훈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내게 없는 새로운 보험 다 가입하지 말자에 대한 얘기를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사실 나에게 없는 보장 영역이면 추천을 해주실 것 같은데 꼭 그런 건 아니네요. 네, 요즘 보험사들이 새로운 보험 상품들을 굉장히 많이 출시하면서 과거에 가입되어 있던 보험들이 너무 옛날 보험처럼 느껴지고 그리고 빠진 보장들도 많은 것처럼 보여서 새로운 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안 될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늘어나는 보험료로 가계 경제의 부담은 늘어만 가고 노후 대비는 더더욱 멀어져만 가는데 그래서 오늘 시간을 좀 준비해 봤어요. 네. 바로 오늘의 핵심 포인트. 현금 흐름을 파악하고 내게 필요한 보장을 재정비하라입니다. 네. 자, 현금 흐름을 파악하고 내게 필요한 보장을 재정비하라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보험이 정말 장기간 납입을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꼭 나에게 필요한 보험을 먼저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보험을 늘리는데도 신중해야 된다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언가 기준이 필요하잖아요. 네. 오늘 박태훈 전문가가 그 기준을 아마 세우는 방법을 도움을 주실 거라 생각을 하고요. 일단 우리 동키 분들 중에 먼저 이제 상담을 신청해 주신 분들의 사연을 살펴보고 그 이야기 통해서 더 자세하게 들여다볼게요. 저희가 사연을 방송에 맞게 재구성했거든요.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학원에서 아이들에게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30세 남성 학원 강사입니다. 사회생활을 하게 되면서 어머니께서 들어주셨던 보험을 지금은 제가 내고 있는데요. 어머니 지인분께서 담당 설계사이신데 요즘 자꾸 찾아오셔서 제가 없는 보험들이 있다며 자꾸 저에게 제안해 주시는데 솔직히 보험료가 너무 아깝습니다. 제 나이에 비해 보험료도 좀 높은 것 같아서 이곳저곳 검색하다가 출근길에 돈키호테를 듣고 전문가님에게 상담받아보고 싶어서 사연 드립니다. 네, 일단 오늘은 학원 강사 일을 하시는 30대 사연자 분인데 사회생활을 하게 되면서 어머님이 예전에 가입을 해 두셨던 보험을 가져오셨어요. 그런데 이제 추가적인 보험을 더 가입해야 된다고 하니까 보험료의 부담이 좀 느껴지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연자분의 좀 상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네, 사연자분은 현재 30살로 사회생활 하신 지 4년 차예요. 그리고 20살 때부터 어머님께서 가입해 주셨던 3건의 보험을 유지하고 있는데 얼마 전 4건의 보험을 더 제안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유지하던 3건의 보험은 실손의료비와 종합보험 그리고 운전자 보험이었는데 4건의 추가적으로 제안을 받은 보험은 암보험과 간병보험 그리고 향후 결혼을 하게 되면 가장이 될 것을 대비한 종신보험 또 목돈 만들기용으로 보이는 단기납 종신보험이었습니다. 이미 3건을 유지 중이신데 4건을 추가적으로 가입하게 되면 이제 보험이 7가지가 되는 거잖아요. 지금 30세라고 했는데 이렇게 많은 보험들이 필요할까 싶네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까지는 좀 불필요해 보여요. 네. 최근 들어서 보험 건수가 늘어나는 분들을 참 많이 보는데 2, 3년 전부터 보험사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어요. 요즘처럼 새로운 상품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는 경우도 흔치는 않은데 소비자들은 무분별하게 그런 상품 시장에 그대로 노출이 되면서 어떤 일정한 기준 없이 가입을 하다 보니까 가계에 부담을 줄 만큼의 보험료가 생성이 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사실 새로운 보험 상품들의 얘기를 들으면 필요해 보여요. 네. 나의 정말 노후를 위해서도 필요할 것 같고 그때 되면 지금 안 든 거를 후회할 것 같고 이런 마음이 드는 게 당연히 소비자 입장에선 그렇거든요. 근데 사실 일정한 기준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런 기준을 세우는 게 사실 보험 공부를 한 적이 없으면은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더 이렇게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다면은
새롭게 등장하는 보험들 중에서 요즘 소비자들이 특히 더 관심을 두는 보험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은 보험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네. 하나는 생명보험사고 또 다른 하나는 손해보험사가 있어요. 근데 생명보험사는 그동안 보장의 범위가 조금 손해보험사에 비해서 조금 협소했는데 그것을 보완해서 새로운 보장 범위를 확대를 했고요. 그리고 저축성 보험이 아닌 보장성 보험인데도 불구하고 10년째 환급률을 최대로 끌어올린 단기납 종신보험을 통해서 많은 가입자를 유치를 했습니다. 이거는 생명보험사의 상품인 네, 거죠? 맞아요. 그리고 손해보험사는 돌봄에 대한 간병보험이라든지 암치료 기술이 발전을 통해서 새로운 치료 방법들이 보완이 되면서 이것들을 보험 상품화하면서 굉장히 많은 고객들을 유치하는 데 성공을 했어요. 그리고 최근 1년 이내에 보험사에서 이 상품은 이번 달까지만 판매를 하고 끝나요. 이런 전화를 받아보거나 이런 기사들도 많이 보셨을 텐데 금융감독원에서 봤을 때 여러 가지 이유로 강제적으로 판매를 중단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물론 이제 소비자에게 안 좋은 경우도 있겠지만 사실 예전에 어떤 사례를 보면 금감원에서 이번 달까지만 판매하고 중단시키는 것들 중에 뭔가 소비자들 혜택이 컸던 것들도 있거든요. 예, 맞아요. 그런 사례를 알고 있는 소비자들은 이번 달까지만 한데 그러면은 마음이 급해지는 거죠. 네, 맞아요. 그래서 일단 가입을 하자. 네. 내용을 보기 전에 일단 가입하자. 그리고 나중에 정 필요 없으면 뭐 취소하지. 근데 그냥 두는 거죠. 보험은 한번 들면 그냥 두죠, 다들. 네, 맞아요. 판매가 중단되기 전에 무조건 가입을 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내게 꼭 필요한 경우에 해당된다면 그렇겠죠. 네. 하지만 모든 상품이 내게 꼭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정해진 금액 안에서 내게 우선적으로 가입해야 할 보험을 선별해서 가입을 해야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해진 금액 아니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장기적으로 내가 네. 지금 어떻게든 이번 달은 보험료 납입할 수 있어. 그렇죠. 근데 이게 과연 내가 내년에도 가능할지, 뭐 내후년에 가능할지, 5년 후에 가능할지, 만약에 아이들 뭐 교육비가 그때 되면 더 많이 들 텐데 이게 불가능해지면 정말 몇 년 후에 그만두는 거는 엄청난 손실을 가져오는 거잖아요. 네, 맞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정말 내가 보통 보험은 뭐 10년 납, 20년 납 요 정도니까 네. 정말 내가 10년, 20년은 충분히 이 돈은 가져올 수 있다. 이걸 생각을 조금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우선적으로 가입되어야 할 보험을 선별하는 것도 중요한데 오늘은 특별히 아마 요즘 보험사들이 내놓고 있는 상품들 중에서 보험 소비자들, 우리 동키 여러분들이 관심을 크게 갖는 것들에 대해서 살펴주실 것 같아요. 자, 저희가 앞서 1부에서 핵심 포인트로 현금 흐름을 파악하고 그 후 내게 필요한 보장을 재정비하라라고 핵심 포인트를 짚어주셨는데 자, 그럼 먼저 사연자분의 현금 흐름부터 좀 살펴주세요. 네, 현재 수학 강사 4년 차인데 8개월 전에 강남으로 이직을 하게 되면서 수입이 급격하게 늘었습니다. 현금 흐름을 살펴보면 현재 수입은 1,000만 원, 지출은 월세 100만 원, 보험료 18만 원, 생활비 150만 원, 그리고 운동 및 미용으로 100만 원을 지출하고 계시는데 총 지출은 370만 원 정도 됐습니다. 나머지 630만 원은 거의 대부분 주식으로 들어가고 있었어요. 사실 수입이 정말 꽤 많은 부분인데 네. 또 그 수입 중에 굉장히 큰 부분이 주식으로 투자를 하고 네. 계시네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자산 상황을 좀 살펴봤더니 월세 보증금 1,000만 원, 주식은 2천만 원이었습니다. 수입이 1,000만 원이신데 자산이 3천이시면 조금 현금이 많이 새고 있었나 네. 보네요. 어쨌든 수입이 좀 저희가 듣기에 네. 높으시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학원 강사 4년 차에 지출은 또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왜 자산이 3천이신 건지 조금 더 살펴주시죠. 네, 우선 이직하신 지 8개월이 됐는데 그 전에 비해서 수입이 급격하게 최근에 많이 늘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학원 강사란 직업 특성상 직업 수명은 그리 길지가 않았습니다. 보통 15년 정도를 잡을 수 있는데 네. 향후 1, 2년 안에는 수입이 한 1,500만 원까지도 오를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리고 40대 초반 정도면 이제 수입이 좀 줄어가는 형태가 되고 그리고 중반 이후에는 은퇴까지 고려를 해야 되는 상황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학원 강사분들이 굉장히 젊은 분들이 네. 액티브하게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예. 이제 뭐 프로 선수들이라든지 네. 이런 특성 어떤 직업군 같은 경우에는 네. 짧은 기간 많은 비용들을 음. 벌지만 좀 직업 수명 자체가 좀 네, 짧다라고 그런 볼 것 수 있어요.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올해 많이 벌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내년부터는 국민연금과 의료보험료는 지역가입자로 납입을 해야 되는데 네. 내년부터는 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돈을 모을 수 있는 상황이 올해부터 시작이 됐고 일반적인 저축으로는 집을 못 살 것 같아서 모든 금액을 그냥 주식으로 모았다고 해요. 그런데 수익률이 너무 좋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주식에 정말 많은 비중을 투자한 이유도 있었네요. 본인도 본인의 그런 직업적인 피크 수명이 짧은 것도 알고 네. 그래서 이제 집을 어떻게 하면 살 자금을 모을 것인가 방법은 역시 주식 투자밖에 없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구성을 하신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언제 집 사나 이거는 정말 많은 분들의 고민거리고 걱정거리고 또 평생의 숙제이신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큰 금액을 투자에 올인을 하다 보면 그만큼 또 리스크도 커지는 거잖아요. 네. 게다가 앞서 일부에서 이분이 이미 3건의 보험이 있는데 추가적으로 4건의 거기에 종신보험까지도 가입 권유를 받으셨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보험료는 어떻게 지금 나가고 있는 거예요? 네, 향후 결혼하게 되었을 때를 대비해서 사망보험금을 미리 준비하라고 종신보험 27만 원을 제안을 받았고요. 네. 목돈을 만들라는 단기납 종신보험 50만 원, 그리고 간병보험 5만 원, 암보험 7만 원을 제안을 받았다고 합니다. 다 필요해 보이는데요. 네. 근데 이 네 네. 건의 총 합은 90만 원 가량 됐는데 추가적인 보험 가입 전에 유지 중이던 보험을 먼저 좀 체크를 해 보았어요. 네네. 실손 의료비는 그대로 유지를 하면 됐고요. 그 종합보험 같은 경우에는 모두 3년 갱신형으로 유지가 되고 있었는데 사연자분이 굉장히 젊잖아요. 네. 10년간 유지를 하고 납입을 해왔지만 납입이 어느 정도 완료된 게 아니라 앞으로 사용하는 그 순간까지 계속 오르는 보험료를 납입을 해야 되는 부담이 있었습니다. 100세까지 계속 내야 되는 거죠? 뭐 이 100세 만기면 갱신형. 그렇겠죠. 그렇죠. 올라가는 보험료를. 네. 그래서 암 진단비 7천만 원과 뇌혈관 허혈성 심장 진단비를 각각 3천만 원 그리고 수술비까지 좀 더해 드렸는데 20년 나 100세 만기로 비갱신형으로 수정을 좀 보완해 드렸어요. 네. 수정해서 보험료는 12만 원이면 됐습니다. 그리고 운전자 보험이 5만 원으로 가입이 되어 있었는데 너무 비싸잖아요, 아니 사실. 학원 강사시면은 영업용으로 뭐 운전하시는 분도 아닌데 왜 5만 원? 그렇죠. 이제 잘 아시네요. 그죠? 근데 5천 원이면 충분했기 때문에 좀 변경을 해드렸고요. 그래서 보험료의 합계는 14만 원이면 충분했습니다. 보험료가 일단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제 기존의 보험을 재정비해 주신 거고 네. 추가로 제안을 받았던 보험도 있어서 지금 고민 중이신 거잖아요. 네. 그럼 추가로 제안받은 것 중에서는 뭐 가입을 해야 될까요? 네, 우선 제안받았던 간병보험은 사연자분의 연령대에서는 그리 중요한 보장이 아니기 때문에 좀 가입을 좀 미뤄보았어요. 그리고 가장의 사망보험금으로 제안을 받았던 종신보험은 현재는 사연자에게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사망보장은 부양가족이 있을 때 필요한 거잖아요. 네. 결혼 후에 부양가족이 생기게 되면 그때 종신보험이 아닌 정기보험으로 좀 준비를 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보험료는 한 5분의 1 정도면 충분할 것 같거든요. 네. 그리고 암보험을 제안을 받았는데 진단비와 표적항암, 중입자 치료 등 10년 갱신형으로 제안을 받으셨는데 갱신에 대한 부담이 있었고요. 신기술이기는 하나 암 진단비가 충분했기 때문에 보장을 추가적으로는 늘리지 않았습니다. 사연자분의 상황에서는 보장성 보험에 들어갈 지출을 좀 줄여서 열심히 모아야 할 때이기도 하고 이렇게 만약에 보험들이 추가적으로 늘어난다면 향후 결혼을 하게 됐을 때
아내분의 보험료도 납입을 해야 될 음. 거고 자녀들의 보험료까지 납입을 해야 되잖아요. 추가적인 보험들을 가입을 하게 되면 50만 원이 넘어버려요. 그럼 아내의 보험료, 자녀들의 보험료 하면은 이렇게 해서 보장성 보험료만 100만 원이 넘어가는 가족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추가적인 가입을 꼭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가입을 미뤘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 결혼 자금도 만들어야 되잖아요. 30살이니까 네. 앞으로 결혼도 해야 되고 그리고 수입 활동이 짧기 때문에 그동안 사업 자금도 만들어야 하고 노후 자금도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재무적인 계획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입니다. 참 그러니까 지금 뭐 종신보험을 제안받으셨다고 하는데 아직 생기지도 않은 부양가족을 위한 사망보장금 종신보험은 생각하면서 결혼자금은 생각하지도 못했고 결혼을 하고 정말 가족이 생겼을 때 그 가족들의 온 가족의 총 보험료까지도 우리는 생각을 네, 맞아요. 못하고 있네요. 이게 네. 참 생각할 건 정말 여러 가지인 것 같고요. 일단 보험이라는 건 장기적이라는 것 꼭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이제 조금 앞으로 정말 발생할 이벤트들까지 생각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어떻게 전반적으로 계획을 다시 잡아 주셨을까요? 우선은 사연자분의 한방주의 투자 방식을 좀 분산해서 기본적인 자산 형성부터 마련해 드려야 될 듯 했습니다. 네. 630만 원의 저축 여력에서 당분간 주식 투자는 좀 중단을 하기로 했는데 그 이유는 사연자분의 주식 투자 패턴을 살펴를 좀 봤어요. 네. 봤더니 뭐 차트를 본다든지 거래량을 본다든지 기업의 재무 상태 또는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해서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좀 위험하게 투자를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투자할 기업에 학습이 될 동안은 투입금을 좀 멈추고 시드머니 확보에 중점을 뒀어요. 현재 집 보증금과 손해를 보고 있던 주식이 자산의 전부였기 때문에 현금의 유동성이 너무 없는 상황이었어요. 프리랜서라는 특성상 비상자금 확보는 누구보다 필요하고 홍기가 가깝기 때문에 현금 확보가 2년 정도는 이루어져야 될 듯 했거든요. 네. 그래서 630만 원 중에서 매월 500만 원씩은 은행으로 2년 정도 모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0만 원씩 7년을 모아서 10년째 1억 원이 되는 장기적 보험 상품도 좀 준비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나머지 차액 30만 원은 내년에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고를 하고 난 다음에 세금이 나올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그 명분으로 좀 모아드리도록 했습니다. 네. 이렇게 한방주의 정말 투자 방식을 조금 잠깐 스탑을 하고 이제 계획을 세워 주셨는데 이렇게 되면 종잣돈이 당연히 모이겠죠. 앞으로 정말 10년, 15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사연자분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2년 동안 지금 또 뭐 500만 원씩 은행으로 모으기로 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2년 뒤에는 또 어떻게 방법들이 좀 달라질까요? 네, 많이 벌어도 가두지 못하던 돈들도 종잣돈으로 좀 만들어서 미뤄뒀던 투자라든지 남들보다 짧은 수입 활동에 대비한 연금 준비, 비교적 높은 수입이긴 하나 공제할 그 저축들 등등 필요한 것들이 매우 많았어요. 네네. 현재는 기초공사부터 조금 해드려야 됐습니다. 네. 그럼 먼저 지금은 기초 공사를 하고 또 장기적으로 함께 하시면서 또 그 단계별로 도움을 주실 것 같은데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게 저는 궁금했던 게 그 100만 원씩 7년을 모아서 10년째 1억 원이 된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네. 이거는 어떤 상품인가요? 10에서 15년 뒤쯤 예상되는 지출이 있어요. 네. 사연자분의 강사 생활을 못할 경우 15년 뒤면은 길어야 15년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15년 뒤면은 학원 사업을 하기 위해서 비용들을 모아야 되는데 그중 일부를 안정적으로 1억 원 정도는 이제 좀 적은 비용으로 2분의 네네. 수입에 비해서 적은 비용으로 1억 원 정도는 만들 거예요. 100만 원씩 7년을 납입을 하게 되면 8,400만 원이 원금인데 10년이 되었을 때는 1,600만 원이 늘어서 1억 원이 조금 넘습니다. 원금 대비 1.2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모을 수 있는 저축 방법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네.
비과세법 내에서 한도를 잘 계산을 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최근에 또 출시된 저축성 상품으로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최근에 출시됐다는 저축성 상품은 뭐냐면은 네. 5년을 납입하고 10년이 되었을 때는 원금 대비 1.3배예요. 아까보다 조금 더 높죠. 네. 그런데 이제 비과세 한도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했습니다. 그 이유는 나중에 비과세 부분을 사용해야 되는 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준비되어야 되기 때문에 비과세 한도를 미리 사용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단기납 종신보험이라는 보장성 보험으로 조금 이렇게 목돈 만드는 형태로 지금은 진행을 했고요. 그러니까 비관세 한도를 안 써버리기 위해서 우리가 다른 상품을 활용해서 일단 목돈 만들기를 시작을 한다. 그리고 나중에 그 비과세 한도는 꽉 채워서 연금 준비에 쓸 거다.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2년 뒤에는 이제 은행에서 모으고 있는 500만 원씩의 요 저축들이 어떻게 네. 활용이 될 거냐면 지금 월세잖아요. 동기 네. 여러분들 중에서 따님 있으면 월세 살고 있는 분들한테 따님 주실 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단 사랑한다면 그게 무슨 뭐 그럴 수도 상관이에요. 있죠. 근데 이제 전세로 조금 옮겨갈 예정이고 네. 그렇게 되면 뭐 이제 결혼 준비도 어느 정도 조금씩 준비할 수 있고요. 그리고 2년 뒤부터는 좀 더 체계적인 관리와 분산 투자, 저축을 가기 위해서 현재는 기초 체력을 확보하는 데 좀 초점을 뒀습니다. 네. 자, 오늘 박태훈 전문가와 함께 정말 알찬 시간 함께했습니다. 저희 또 다음 시간 기다리고 있을게요.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